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80대가 된 할머니입니다. 서투른 글솜씨지만 요새 손녀가 라디오도 듣는 재미가 있다며 저에게 와서 몇 번 들려주기 시작했었는데 듣기 시작해보니 또 이만한 낙이 없더군요. 여기 사연들을 오랜 시간 들어보니 제 얘기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8남매 중 7째 딸이었어요. 저희 집은 딸부잣집이었어요. 아들 욕심이 크셨던 부모님도 저에게 마지막 딸이길 바란다며 끈 말자를 사용해서 말자라고 이름을 지으실 정도였죠. 제 밑으로는 귀하디 귀한 아들이 태어났고 귀남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참으로 서러웠어요. 귀남이는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도 쌀밥을 먹이고 저희는 보리밥이나 아니면 감자 같은 것만 먹였으니까요. 그러다 부모님은 우연히 장에 가셨다가 동네 마을에서 같이 놀았었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의 소개로 저를 그 집에다가 시집을 보내셨어요. 22살이면 그렇게 어린 나이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시집을 갔는데 다행히 시댁 어른들은 좋은 분들이셨어요. 게다가 집도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죠. 시댁 식구들 전부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남편은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죠. 그렇게 5년이 넘는 결혼 생활을 했지만 저희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시댁 쪽은 대대로 아들만 낳는 집안이었기에 저도 당연히 아들을 낳을 줄 아셨는데 아들은 개뿔, 임신조차 못하고 있으니 점점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어요. 큰 소리를 내거나 하진 않으셨지만 가끔 얼굴을 보는 날이면 혀를 끌끌 차시며 못마땅해 하셨죠. 그런 날이면 저는 정말 밤에 물 한 잔 떠놓고 매일 달님에게 치성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제 기도가 이뤄진 것인지 떡하니 임신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신기했더랬죠. 속으로 정말로 달이 내 기도를 이뤄준 건가 하며 기뻐했었죠. 다행히 저는 25살 나이에 첫째 아들을 출산했어요. 시댁에서도 정말 기뻐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를 갖게 되었고 당연히 저도 아들을 낳을 줄 알았는데 딸을 낳게 되었어요. 연년생으로 출산했죠. 시댁에서는 제 딸을 거들떠보지도 않더군요. 저는 딸이 시댁에서 받지 못하는 사랑을 부족함 느끼지 않도록 채워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27살이 되었을 무렵 남편 회사에 부도가 났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는 정리해고에 만회하며 엄청 시끄러워졌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제 남편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말았죠.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이 한순간에 바닥에 나앉게 된 겁니다.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건 시댁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제 딸아이의 탓을 하는 겁니다. 제 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5년 정도 정말 온갖 구박을 받으면서 지냈어요. 모욕적인 말도 많이 들었고 그런 말을 혹여나 제 딸이 들을까 싶어 시댁이 오는 날이면 친정으로 보내곤 했었죠. 이렇게 버틸 수밖에 없었던 건 시댁은 IMF가 터질 당시에도 끄떡없었는데 주식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해가지고 어떻게 메꾸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저희에게 달마다 생활비도 주시고 그랬던 터라 그런 모욕적인 말을 감수해가며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예쁜 딸은 국민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박복한 팔자가 공부한다고 바뀌겠냐며 제 딸을 국민학교에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와 관련해서는 돈도 주지 않을 테니 그냥 잡일이나 배워서 집안 살림이나 도우면 천만다행이라고 저희 모녀를 무시했었죠. 친정도 시댁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여자도 사람인데 친정도 시댁도 너무너무 경멸스러워졌습니다. 제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회사 다니고 제가 빨래해둔 옷 입고 출근하고 제 손길 하나 안 간 것이 없었는데
시어머니도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손녀를 그렇게 하대하고 저를 무시하는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갈라서려고 했었죠. 남편에겐 이제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절 무시하더군요. 집안일만 하던 사람이 나가서 무슨 돈을 벌겠다 그래? 그냥 잠자코 있어. 라며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들한테는 끔찍했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 당시 때 이혼을 했다고 하면 아들이 손가락질 받을까봐 걱정했던 것 같아요. 저도 아들이 그렇게 되길 바라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럼 별거라도 하자고 했죠. 그냥 남처럼 사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렇게 별거를 하고 어떤 장사를 해야 할까 보던 참에 이렇게 어려운데도 오징어 튀김만을 팔며 대박 났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혼자서 아이들을 키운 사람이었죠. 저도 그 기사를 보자마자 저도 이분처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용기가 생겼고 물어 가서 제발 비법 좀 전수해달라고 빌었어요. 처음엔 안 된다며 내치셨어요. 그런 사연 들고 와서 레시피 뺏어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며 저를 믿지 못하셨습니다. 저에겐 그거 하나밖에 희망이 없었기에 눈치를 주며 내쫓아도 그분 옆에서 장사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버티는 저를 보고서는 알겠다며 레시피를 전수해 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그분께 받은 레시피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본인도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 돈 한 푼 보태주는 사람이 없어 힘드셨다고 나중에 장사하면서 갚으라고 하시며 트럭이랑 식자재 값을 선불로 내주셨어요. 장사를 한 지 한 달 정도 되니 그 당시에 300만 원 정도였던 돈을 한 번에 갚았죠. 이렇게 저는 홀로서기에 성공했습니다. 딸하고는 더욱 돈독해졌죠. 그렇게 가고 싶다던 국민학교도 보내고 딸이 배우고 싶다는 건 뭐든 가르쳤습니다. 여자라고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게 한이 맺혔던 터라 내가 해보지 못하고 배워보지 못했던 건 전부 우리 딸이 부족함 없이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죠. 그렇게 저희 딸은 어느덧 어엿한 숙녀가 되었고 20살이 되었습니다. 엄마에게 효도하고 싶다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수석으로 턱하니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저랑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집안 어른들이 난리칠 걸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죠. 손자까지 뺏었다며 난리칠 게 뻔했으니까요. 가끔 이렇게 아들이 왕래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저희 집에서 아예 살겠다고 한 건 처음이었던지라 저는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평소 이렇게 집에 오면 얼굴만 보고는 휙 하고 가버렸는데 별안간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더라고요. 아들은 저에게 앞으로 친할머니랑 친할아버지가 오면 절대로 받아주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놈이 그 사이에 철이 들기라도 했나 싶었죠. 그런데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니 기가 찼습니다. 그래도 법적인 부부인데 남편은 그동안 새살림을 2번이나 차렸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동거녀는 남편 집안의 재산을 보고 만나왔던 터라 악착같이 돈만 뜯어내려고 했다가 헤어지고, 두 번째 동거녀는 어디 술집에서 가서 만난 여잔데 자기 오빠가 진짜 좋은 사업한다며 꼬셔서 시댁 식구 돈까지 다 끌어모아 들고 튀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댁이 쫄딱 망하고 나니 자기들끼리 모여 말자가 하는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고 하더라. 너희 부부 어려울 때 우리가 따박따박 준 돈이 얼마냐? 말자한테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아직 너희 부부인데 다시 합쳐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꼴의 남편이라고 남편은 우리가 그 사람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라며 반박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워낙 시댁 식구들 기가 세서 남편은 기가 죽을 대로 죽어있다고 하더군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시댁 식구들이 미웠습니다. 자신들이 준 양육비 저희 모녀한텐 한 푼이라도 들어갈까봐
그렇게 감시하면서 줬던 돈인데 그 돈으로 편하게 우리 모녀 뭐 먹어보지도 못하고 다 남편과 아들 입으로만 족족 들어갔는데 정말 어이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머리 같은 집안과 악연을 끝내고 싶어 당장 남편을 찾아가 이혼하자고 했죠. 남편은 저를 붙잡더니 자상한 목소리로 속상한 일이 있으면 다 나한테 말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모질었지? 라며 손을 잡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말에 조금 흔들리긴 했습니다. 남편은 시댁이 그러자고 했을 때 반대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보겠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지난 후 아들은 집에서 짐을 챙겨오겠다며 남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돌아와서는 아들이 저의 손을 붙잡고 엄마, 그냥 우리 같이 살자 하며 방방 뛰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은 짐을 챙기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망연자실하며 앉아 있었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 눈물도 없던 아빠가 펑펑 울면서 이제야 너희 엄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잘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여태 한 짓을 생각하면 잡을 수가 있겠냐 하면서 울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댁에서 한 번 더 쳐들어와서 남편에게 빨리 가서 돈 뜯어오라고 밀쳤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인연 끊자고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듣고 나니 이 사람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건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정은 다시 합치게 되었고요. 남편은 정말로 여태까지 내가 남편을 잘못 알았나 싶을 정도로 다정해졌습니다. 나름대로 일도 열심히 구하려고 하고 딸하고도 데이트도 하며 여태까지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들 몽땅 몰아서 정말 좋은 남편과 아빠로서의 역할을 해줬어요. 그렇게 한 달 정도 합쳐서 지냈는데 일을 끝내고 돌아온 어느 날 집안이 쑥대밭이 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과 아들에게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함이 감지되어서 제가 돈을 숨겨놓았던 곳을 뒤졌어요. 거기엔 그동안 딸아이 시집 보낼 때 쓰기 위해 모아둔 돈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2천만 원 정도 들어있었고요. 저는 돈을 집에 놔두는 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여서 일하고 오면 돈을 세서 장롱 밑에다가 숨겨두고는 했는데 아들이랑 남편이 그걸 보고는 들고 튀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제서야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변했다는 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장사는 잘 되고 있었고 다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었죠. 딸에게 이 배신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같이 살다 보니 불편해서 다시 별거를 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그냥 이혼 위자료라고 칠 테니 제발 나타나서 이혼 도장만 찍어주고 가라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제 전화도 안 받던 남편은 그 문자 한 통을 받고 난 뒤에 염치 없게 뻔뻔스럽게 나타났죠. 그렇게 저희는 정말 남남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열심히 장사를 하며 돈을 모았어요. 그렇게 딸아이가 27살이 되던 해가 되자 저도 이제 다 되었던 것인지 튀김일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예전 같지가 않아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딸은 번듯한 직장에 들어가 회사원이 되었고 이제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딸만 시집 보내고 나면 이 장사도 접을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딸이 회사에서 평판이 좋아서 상사들로부터 좋은 사람들 소개를 많이 받게 되었고 그중 좋은 집안의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둘은 그렇게 한 1년여 정도 연애를 하더니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사실 내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얘기를 할 용기가 안 났어. 그리고 그래도 날 낳아준 아빠인데 결혼식에 꼭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조심스럽게 딸아이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딸은 아직까지도 그냥 별거 한 줄 너만 아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또 세월이 많이 지나 이혼 여성에 대한 시선도 전과 같지 않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의 빈자리가 이럴 때 드러난다고 생각하니 저도 빈자리로 치르는 게 마음에 걸렸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도 자식은 자식인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견례 하루 전날 전 남편이 실종이 되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경찰서로 갔더니 전 남편은 여태 과일을 여기저기서 떼어서 과일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지막 행선지에서 증발되듯 사라져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CCTV 이런 것도 없었고 그냥 목격자만 나타나길 바라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사돈에게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드렸고 사돈은 집안에 그런 큰일이 있는데 당연히 기다려줄 수 있다며 같이 전 남편을 찾는 것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는데도 목격자는 나타나질 않았고 정말 이대로 어디서 죽어버린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돈네도 뭐 며칠이면 돌아오시겠거니 했는데 생각보다 기간이 길어지니 지쳐하는 기색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돈네만 괜찮다면 일단 상견례 진행하고 결혼식도 준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준비로 들떠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하루는 저에게 부탁을 하더군요. 자신이 결혼 준비로 바빠서 시댁 어른들 선물을 준비했는데 가져다 줄 시간이 없다고 저더러 시댁 식구들 집 앞에 두고 와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 여태 전 남편 찾는 것도 도와주시고 여러모로 애써주셨는데 너무 무신경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런 딸에게 선물을 받아다가 사돈네로 향했죠. 그런데 실종됐다던 남편이 마스크를 끼고는 여기저기 둘러보며 제가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남남으로 산 세월이 길었다고는 하지만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저도 모르게 남편의 뒤를 따라갔어요. 남편은 사돈댁으로 알고 있는 주소로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었어요. 그리고 사돈댁으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죠. 그랬더니 거기서 제 남편이 나오는 겁니다. 분명히 사돈댁이 맞았어요. 갑자기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부르르 떨렸죠. 저는 일단 집 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거기선 제 아들과 사돈들이 버젓이 있더라고요. 사돈들도 놀랐는지 에그머니 하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남편도 너무 당황했는지 말도 못하고 어버버 하고 있었죠. 저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지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돈댁은 남편이 저랑 별거하던 때 동거하던 둘째 동거녀였습니다. 그 둘째 동거녀가 제 남편에게 말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 전까지 조심하라 했어 안 했어? 나 돌아다니지 말라니까는 하며 혀를 끌끌 차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그때 제가 실종된 남편을 찾은 것 같다며 딸에게 연락을 했었는데 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경찰도 들이닥쳤고요. 저희가 너무 버젓이 서 있는 것을 본 경찰은 저희에게 일단 여기 있는 분들 모두 서로 가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며 경찰서로 모두 향했죠. 딸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몰랐기에 거의 정신줄을 놓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 조사를 마친 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녀가 경찰서로 갔고 경찰분들은 저희에게 청심환을 주면서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 일단 이거 드시고 심호흡 길게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까지만 들었는데도 숨이 턱끝까지 가빠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경찰은 저희가 청심환도 먹고 심호흡을 길게 몇 번 하는 걸 보더니 여태까지 조사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더군요. 정말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뒷목 잡고 쓰러진다던데 저랑 딸이 딱 그랬습니다. 둘이서 경찰서에서 혼절을 해버린 거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딸과 그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둘째 동거녀는 그렇게 시댁의 돈을 모조리 빼앗고 튀었다는 건 맞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남편이 집안 재산을 빼돌릴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들고 튄 돈으로 뭘 했냐 하니 도박장으로 가서 둘이 킥킥거리며 놀다가 하루 만에 그 큰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에게 붙어서 그 2천만 원을 도둑질한 거고요. 둘째 동거녀와 새살림을 꾸리고 싶었던 터라 돈이 좀 필요했고 시댁이 같이 붙어서 제 돈을 뺐으면 나눠 먹기를 해야 하니 시댁에게는 그 사람 건들지 마라 하며 제 돈을 훔쳐 달아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다 둘째 동거녀 그 여자 머리에서 나온 계획이었답니다. 정말 여기까지만 들어도 혈압이 바짝바짝 오르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이혼 도장도 쉽게 찍어준 거였고요. 저랑 이혼한 후 남편은 둘째 동거녀와 혼인신고해서 지금 이 집에서 새 살림을 차리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렇게 집을 사고 나니 돈이 없어져서 그걸로 둘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의 예비 사위가 인물도 좋고 멀끔하니 그걸 돈벌이에 이용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예비 신분의 등을 쳐먹으며 살려고 계획을 했다가 저에게 들켰었던 것이었습니다. 워낙 사기꾼 집안들이라 신분 세탁하고 서류 조작하는 건 문제도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알아봤지만 먼지 하나 나오지 않았던 거였고요. 그러다가 예비 사위가 새로운 먹잇감을 발견했다며 사진을 보여주는데 전 남편이 보니 자기 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못된 놈이 자기 딸이면 보호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 집안은 자기가 안다며 주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천벌받을 놈이 있나 싶었어요. 딸인 걸 알게 된 사돈네는 똘똘 뭉쳐 어떻게 돈을 뜯어낼까 고민하고 있었던 차에 머리 아픈 일이 생긴 거죠. 딸이 본인의 친아버지를 결혼식에 모시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뒤에서 남 등쳐먹는 건 잘했지만 연기를 잘할 자신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은 그날 치밀하게 동선까지 짜고 사라진 척을 한 거였죠. 경찰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사돈댁에 있으리란 사실을요. 그렇게 전 남편과 사돈네 예비사위 모두 사기죄로 고소했고 여태까지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도 사기를 당했다며 고소하는 통에 최종 7년이라는 징역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시댁도 한바탕 난리가 났더군요. 자기 아들이 동거녀랑 짜고 친 고스톱에 놀아난 거니까요. 아무튼 딸은 그렇게 큰일을 한번 겪고 나더니 절대 시집은 안 갈 거라며 죽어라 일만 하더니 인연이란 것이 있는지 35살이 되던 해 정말 좋은 사윗감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딸을 그렇게 시집 보내고 나서는 장사를 접고 그동안 모았던 돈들로 집을 한 채 사서 요양하듯이 보내고 있죠. 원래는 좀 딸내랑 멀리 떨어져서 살려고 했는데 제가 딸복은 타고난 건지 절대 멀리 가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 통에 딸내와 30분 거리에 있는 집에 살게 되었죠. 지금은 손녀가 벌써 24살이 되었으니 저도 그만큼 나이를 먹어 80대가 되었네요. 손녀는 가끔 제 집에 놀러 오면 귀마개를 하고 들어옵니다. 제가 이 라디오를 참 좋아하는데 이제 귀도 나이가 먹었는지 잘 안 들려서 좀 크게 듣고 있기는 한가 보더라고요. 이런 말 쑥스럽지만 사실 저도 20년 전 요 근처 노인정에서 선비처럼 온화한 성품인 동년배 할아버지랑 연애란 것을 하고 살다가 합쳤습니다. 그렇게 구박만 받던 세월이었는데 지금은 애써 기억해내려고 해야 간신히 기억이 날 정도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힘든 시절들이겠지만 이 노인네 사연 들으면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